라이온, 한국은 바퀴벌레.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렇게 기어가지고 이뻐 보여가지고 얻은 게 바퀴벌레밖에 안 된다니까. 아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게 기껏 바퀴벌레 레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 일본은 중국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요. 베트남도 기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요? 대우해 주잖아. 중국은 그래요. 민족성이 강하게 나가야 대우해 준다니까. 부드럽게 나가면 밟아버린다니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바로 호감인 거예요. 보세요. 가장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미국을 제일 사랑해요. 쟤를 세디스트인가 봐. 중국을 가장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치니까 미국을 제일 사랑해. 그 다음 일본. 순서가 그래 순서가. 응? 베트남하고 한 게 비슷비슷해. 베트남이 그렇게 중국을 미워하고 죽인다고 난리를 치는데 한국은 중국을 좋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별 차이가 없어. 뭐야 이게 도대체? 뭐터로 중국 좋다고 난리를 치냐고. 왜 중국 눈치를 보냐고. 그게 그건데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중국인들 자체가 한국인을 개똥으로 보잖아요. 응? 그럴 필요가 없다예요. 그래서 결론이 다 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강경하게 나갔을 때 상대방을 존경한다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오히려 파트너예요. 경쟁 상대라고 본대요. 우리는 뭐예요? 자본 물고기니까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마치 중국의 소수민족처럼. 중국 소수민족들 어때요? 삶이 비참하죠? 티베트, 몽골, 신장, 위구르 어떻습니까? 자본 물고기 아닙니까? 어때요? 노예 아니에요, 노예. 중국 애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들을 그 위구르족들을 정체성을 파괴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가 직접 내가 위구르에서 본 거예요. 위구르 여자들을 죄다 잡아다가 중국 광주로 가버립니다. 거기 생산 공장에서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중국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게 만들려고. 그게 걔네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위구르 남자들은 여자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빌빌거리다가 그냥 거지가 돼서 하나 뒤지고, 여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해서 살거나 아니면 결혼한 끝까지 버티면 강간을 해서라도 결혼해요. 왜? 이슬람은 혼전 순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간당하면 결혼해야 되거든. 그렇게 한다고. 그게 중국 애들이 방식이에요. 응? 그런 나라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웃기웃대고 중국의 신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개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음이요. 결론. 네. 눌러보세요. 자, 중국하고 일본이 저렇게 주장해서 저기에다가 세멘트를 부어갖고 식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세멘트 부을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다음이요. 여기다 우리 세멘트 부어야죠. 우리나라에서 나는 유일한 많은 자원은 석회석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많이 나가 세멘트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도 세멘트 부어야죠. 저기 연평도도 있지만 여기 경렬 비었더라고요. 서쪽 제일 끝에 있다. 거기 섬, 그 다음에 유효도 저기다가 엄청나게 세멘트, 태백산에서 긁어 모아가지고 쏟아 부어야죠. 아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저기 신도시 건설하는 거 못한다니까요. 그게 다 깎아먹고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신도시를 지을 수 없으니까 바다에다가 신도시 건설에 준하는 세멘트를 부어버리면 돼요. 그것도 건설뿐만 아니니까 이제 돈도 벌 수 있고, 북부도 그냥 도시 건설해도 돼요. 왜? 우방국 건드리지 않는다니까요. 미국이 어째 민폐 풀려날 때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섬 중에서 항해 잘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중국 애들이 만든 데서 하지. 단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인권관계를 맞춰야 돼요. 인권관계. 그 인권관계가 뭐예요? 저 연평도 해군기지에는 이효도는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데다가는 미국의 해군기지를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남부국해에다가 중국 애들이 세멘트를 붓고 섬을 만든다 미사일 기지를 지었죠.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저기다 미사일 기지 지면 된다고. 네. 미국 미사일 기지 지면 돼요. 중국 애들이 미국의 F-22라든가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미사일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투기대 전투기에 싸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드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기다 만들자는 거예요. 왕창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협상 조건을 할 수 있거든, 미국도. 야, 남쪽에서 미사일 철수시키면 나도 여기서 미사일 철수시킬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그 조건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대신에 거기는 미군 기지화 시키되 이거 섬이니까 이제 여기 경제 수역은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 수역은. 그러면 저기에 중국어선 출연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 섬만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하다 포기했다고. 왜? 섬 개발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발 못합니다. 그럼 하면 돼요. 섬유 개발 니들이 해. 저 운영비 섬유 개발에 니들이 뽑아가. 나는 저거 유지비 안 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냐 저거 다 비용 발생하거든. 미군 기지 들어서 미군 기지 유지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 돈 못 주겠다. 섬유 개발은 섬유 나면 그거 갖고 니들 유지비 있어. 내가 한 30년 동안 임대해 줄게. 30년 뒤에 재계약 가능. 그러면 되잖아요. 계속 계약 연장시켜주면 돼요. 내 돈 쓰면 안 된다니까. 내 돈 안 쓰고 계속 해야 돼요. 대신에 자원 개발하는 엔지니어는 전부 한국인 고용할 것.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문제는 독도예요. 독도는 애매합니다, 지금. 왠지 아세요? 독도는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 편도 안 되고 일본 편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독도가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독도가 우리가 아니라 일본 쪽에 더 가까워지는데 왠지 아세요? 한국이 적화된다 쳐봐요. 한국이 적화가 됐을 때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한다면 독도가 빨갱이들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동해안 방어에는 심각한 위협이 오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징용 문제 갖고서 할 때 국제재판 걸어서 지금 막 시비 걸죠? 아마 그거 순서가 바로 독도 문제 걸고 할 거예요. 야, 독도 재판해 볼 거예요. 독도 재판은 지금 미국이 일본 편을 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한국이 빨갱이인데 독도가 빨갱이 땅이 되면 안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저게 우리가 확고하게 한미 동맹이 안 되면 독도 뺏기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요. 독도가 가진 진정한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저거는 그냥 중한미군이 주장하는 게 제일 좋겠다요. 네. 왜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반드시 동해안을 통과합니다. 여태까지 북한에서 40몇 발의 미사일이 다 동해안을 지나갔어요. 따라서 울릉도에 미사일 기지가 있으면, 독도에 미사일 기지가 있으면 방어하기가 좋아요. 즉 일본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본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군 기지를 하나 희생시켜주는데 뭐. 대신에 그 지역은 주한미군의 방어 영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우리 땅이 된다고요. 주한미군의 땅이, 그러니까 주일미군이 아니고 주한미군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말과학을 못한다니까.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독도와 울릉도가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를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물론 김대중 정권 때 울릉도는 독도를 팔았다는 뭐 온갖 마스기가 많지만 조약은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미국 네가 그걸 관리해보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일본이 어떻게 할 거야? 숟가락 꼽을 거예요? 미국이 나가면 야 나 나가. 원점을 돌려보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을 짜면서 주변 국가의 관계를 고려를 하려는 거예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를 배제한 외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달러, 기축통화로 우리는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도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자원은 다 인도 태평양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거기 전부 미국의 공군 해군기지가 다 깔려있다고. 그거를 통과해서 들어올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이 옛날 때 징기스칸 제국이 있었을 때 동서양이 엄청난 문화적 발전이 일어나고요. 왜? 엄청난 거대한 제국이 실크로드를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적대가 못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실크로드 동서교육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흑사병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그래서 사실 몽골적인 망하는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강력한 제국이 해상권을 통제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예를 들어서 옛날 때 대항해 시대 때 서양 애들이 이 왔다 갔다 대서양 무역을 할 때는 상선에 대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거 왜 달렸는지 아세요? 대포가? 카라비안 해적 때문에. 해적 막으려고 대포를 달고 있어요. 옛날 때는 철갑 쏜다는 나무개예요.
남부에다가 대포를 달면 대포를 해서 포탄을 놔야 돼요. 뭐 화약도 씌워야 되고 포수가 있어야 되고 군인들이 있어야 돼요. 해적들을 쳐보니까. 그리고 선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걔들이 밥 먹을 음식도 실어야 돼요. 그럼 언제 물건 실을 거예요, 물건. 이런 거 다 싫다 보면. 물건 요만큼 싫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건 값이 비쌌던 거예요. 요즘 상권에 대포가 달렸나요? 그냥 엄청나게 큰 거죠, 그냥. 대포 안 달렸잖아요. 총도 없잖아요. 왜 그래? 해적이 없으니까. 해적이 왜 사라졌어요? 미국이 눈 시뻘겋게 쳐다보잖아요. 어떤 새끼가 내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요 군사 요충지역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공군기가 들어서 딱딱딱 막아버리거든요. 해적 출몰이 다 끝나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비즈니스만 해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사고 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태풍이 불지 않으나 암초에 걸리지 않으나 그런 사고 잘 안 나니까. 그거 외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물건을 한 번에 왕창 실어나가니까 대량의 물건이 수출이 돼서 물건값이 떨어지고 어느 날에 대량 소비라는 건 세계 경제가 생겨나죠. 알겠어요? 이러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햄버거 국가가 생기면서 우리가 얻은 혜택을 생각해보면 되니까. 우리는 간접적인 수혜자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윤리 이런 걸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남의 손에 피를 안 묻히게 함으로써 공짜로 얻은 것도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갖다 무슨 침략국가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게 없어지면 뭘 할 건데? 개판될 텐데? 세계 평화가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면은 세계가 평화 올 거라 생각하세요? 개판돼 버리지? 더 난리 나요. 더 죽고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이. 그래서 이 루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을 제압하고 2000년 동안 떡떡거리고 살았어요. 왜? 모든 무역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러나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아라비아 상인들이 한때 날렸죠. 왜? 바닷길 중심으로 또 무역 항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이 실크로드와 바닷길을 다 장악해버리면서 유럽 애들이 쫄리자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길을 우회로를 찾다가 대서양로가 되어버리면 신대륙 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가장 그지같이 못 살았던 서유럽이 신국가로 성장하고 전통적인 부자였던 동유럽이 지금처럼 가난해졌다고요. 그러면서 서유럽의 강대국이 시기가 되고 미국의 동부가 개발됐다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태평양으로 넘어왔고 그랬고 지금 다시 과학기술의 발달로 실크로드가 열리려고 합니다.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열려요. 왜냐? 아직도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배로 가는 것보다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스피드는 빨라. 스피드는 빠른데 문제는 비싸요. 아직도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해요. 시간은 걸리지만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언젠가 실크로드는 열릴 거라고 보는데 중국은 거기에 맞춰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고 미국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너무 빨리 서둘렀어. 아직 기초 기술이 지금 배가 싣고 가는 물량만큼을 한 번에 확 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철도 간격이 다 달라요. 국제 표준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자기간 열차 아직도 유용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고속철도는 아직은 로망이에요. 현실은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인도 태평양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실크로드가 뚫려봐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중앙아시아에 별로 없어요. 인도 태평양을 통과하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국 5,200, 일본 1억, 그 다음에 저기 중국 남부 해안 연안 합치면 한 5억 됩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10억 있고 인도에 13억 있고 막 이래요. 거의 세계 인구의 절반이 있어요. 인도 태평양을 포기하고 병신같이 중국해로 가고 실크로드가 나왔다고요? 이게 왜 바보 같은 짓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왜 멀쩡하게 큰 시장인데 왜 우회하냐는 거예요.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불가능하니까요. 인도 태평양 시장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시장을 왜 장악한 줄 아세요? 가장 돈 되는 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악해요 미국이 진짜 보면은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중국 애들 엉뚱한데 길가가 다 망했다는 지금.
근데 그거 나중에 우리가 공짜로 주워 먹는 건데. 그렇잖아요. 남이 건물 지어놓고 부숴나면은 경매로 10분의 가격으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이제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은 한미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음이요. 자, 그래서 실컷은 열려요. 열리긴 열립니다. 그거를 대비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 당장 열리잖아요. 남북 통일이 돼도 어차피 인도 태평양 루트로 갑니다. 적어도 3, 40년은 그렇게 갈 거예요. 실크로드는 적어도 50년 이후의 얘기예요. 아직은 안 열려요. 왜? 인구가 여전히 이쪽이 많아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고 엉뚱한 데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실크로드는 열릴 거예요. 그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 산업 구조의 변화예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철수가 좋아하는 맨날 4차 산업, 3차 산업.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좌빨풀이 좋아하는 거예요. 노동해방이에요. 노동해방.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실업자 되는 거예요. 실업자 되는 거예요. 실업자. 4차 산업혁명은 실업자 되는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 아닙니다. AI가 모든 일을 다 해요. 4차 혁명이 일어나면은 모든 사람 다 실업자가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왜? 과학기술 혁명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기술 혁명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혁명이 안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은 목도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세계에 제가 중국 시장을 왜 뺏어 먹겠다고 하는지 거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발전을 하는 데는 다 고도의 계산과 전략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치기 얼마나 좋냐요. 순풍의 돌까지 같이 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요. 중국이 미국의 장악한 시장을 잡아먹으면 우리가 먹고 살게 열린다고 했죠. 제가 보세요. 제가 있는 동네에 하이닉스가 있는데 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15%를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 일하는 근무조 일하는 사람이 채 1000명도 안 됩니다. 걔네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15%를 장악하고 있어요. 삼성까지 합치면 90%가 되는데 10,000명이 안 돼요. 10,000명 갖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 한다고요. 왜? 기계가 만드니까. 걔네들이 하는 일이 이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렇게 쓰레기 청소하고 이렇게 기계 멈추나 이런 것만 체크하는. 기계 멈추면 고치지도 않아요. 전화하지. 야, 기계 멈췄어요. 이런다고. 그럼 알아서 기계 바꿔가고 그래요. 그 역할만 한다고. 사람이 손대지 않아요. 나노 테크놀로지니까 사람이 손대면 망가지는 기계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시대예요. 최소의 인원으로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시대인데, 산업시설이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산업시설이 상당 부분 지금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는 게 지금 없어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4차 산업이 맞물리게 되면 급격한 산업시설 감소와 실업률로 이어지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게 급속히 진행되면은 미국하고 태평양 시대 때 아웃소싱 관계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던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이 자칫 잘못되면은 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국가들 제품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한국 제품 사주면 된다니까. 중국 제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4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확 넘어갔다 다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북한을 자꾸 얘기해요.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요.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문재인이 가는 저 방식이 아니라 북한을 바꿔놓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개성공단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왜? 지금 백날 개발을 해 그 돈 북한 노동자들한테 돈이 안 가요. 안 가고 그 돈 다 핵개발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 저거 바꿔놓고 해야 된다니까. 네. 중국 애들을 조질 수 있느냐? 조질 수 없으니까요. 중국 애들이 인건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북한에서 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해야 돼요. 중국보다 더 값싸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가격 경쟁 붙여버려야 되니까. 점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제조업을 유지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제조업이 있어야 실업률을 막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조업은 앞으로 그 수가 줄어요. 자동화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을 얼마큼 많이 지키느냐가 세계 실업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실업률을 얼마큼 지키냐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예요. 저출산 고령화가 오면서 앞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일단 당장 있는 사람들 먹고 살려면요. 제조업은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돼요? 중국 제조업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그 작업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북한 운동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남북 통일은 안 되지만은 교류는 가능하다예요. 단, 독재 정권은 제거해야 돼요. 민주 정권이 아니면 이거 절대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야 개성공단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저를 감시하고 잡았다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성공단 반대 안 한다니까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방식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시는 개성공단 개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핵 개발은 자금 제공용의 개성공단 개발하지 말라니까. 북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대기업들은 들어가게 되면 숙사를 지어줘요. 정말 잘 지어줘요. 기술가 정말 좋습니다. 밥도 무진장 잘 나와요. 북한이 여태까지 먹던 거에 비하면 그거는 진성창이지. 여러분 그 현대건설에 있는 데 가서 식사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밥들 잘 나옵니다. 집에서 나오는 건 더 잘 나와요. 그런 밥 먹는데 밥 잘 나와요. 집도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잘 갖춰져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야 북한들도 먹고 살지. 그리고 내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물가 통제해가지고 걔네들이 그 적은 월급을 받고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춰줘야 돼. 근데 이거를 맞추려면 미국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적이 중국이니까. 그래서 만주로 올라가서 길이 열리는 데 이거는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전쟁이 치다보다 늘 쪼개졌습니다. 늘 쪼개졌어요. 한 번도 제대로 그냥 살아남는 일본도 쪼개진 거예요. 일본 제국이었잖아요. 그 당시 일본 제국이었기 때문에 만주 쪼개지고 북한 쪼개지고 남한 쪼개지고 대만 쪼개지고 하는 거예요. 네. 일본이 공작해서 일본 본토만큼 살렸죠. 그 새끼들 또 머리는 잘 쓴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일본 제국은 분할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일본, 중국도 전쟁에 친다면 쪼개질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쪼개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며 미국에게도 유리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주를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만주가. 네? 만주가 어떻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께 되죠. 우리게 되는 게 좋다고요? 제가 미국 사람을 생각하고 저를 설득시켜보세요. 그게 한국에 되는 게 좋다는 걸 설득시켜보세요. 왜 그걸 한국에 줘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미국이 왜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왜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미국은 외국인으로 얘기했잖아요.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니까? 미국이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이익이 된다 이거지? 오케이,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해야지. 설득시켜보라는 거예요. 왜 미국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네? 중국 견제. 중국 경제? 그냥 만주가 따로 독립해서 경제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러시아랑 싸워야 돼요. 러시아랑 싸워요? 그러니까 만주가 그냥 독립해서 그냥 중국 경제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미국이 일본도 견제도 하면서 네. 우리도 적당히 힘을. 그러니까 그게 왜 굳이 한국이 먹었을 때 견제를 가능해요? 그냥 중국이 만주가 독자적으로 독립돼서는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럼 힘이 적어지죠. 힘이요? 저기 1억 5천에 있는 거 있는데. 그래도 한국이 더 똑똑하잖아요. 원래 한국 설득력, 그거는 민족주의. 그렇게 했는데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미국을 미국 입장에 봤을 때, 그거 많이 맞아. 라는 게 돼야 돼요. 박사님이 네? 의견을 주세요. 이거 카메라가 있어서 되게 굵어지는데. 어쨌든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어차피 여러 루트로 다 나갔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벌어질 일은 벌어지니까. 자, 모든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열어보자고요. 중국이 쪼개진다고 쳐요. 중국이 쪼개진다고 쳐. 자,
만주 문제가 이제 남는 거예요. 당연히 중국이 신장이나 티베트 같은 데 쪼개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것도 치고 그럼 이제 만주 문제가 남는데 만주가 그냥 독립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다른 데에 소속되는 게 좋으냐에 이제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럼 만주가 그냥 독립됐다 쳐요. 그럼 어떤 일이 예상되세요? 만주가 그냥 잘리면서 다른 데로 독립될 때 다시 독립국가로 독립했어. 어떤 일이 예상되세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일. 항상 전후처리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전후처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만주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또 있고 만주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를 할 때 세 나라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이 만주를 갖게 된다면은 아니 일단 만주가 그냥 독립됐을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 시나리오를 본댔잖아요. 첫 번째 그냥 만주가 중국이 갈라질 때 그냥 독립됐을 경우 그 만주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거예요. 만주 모든 작전의 시나리오 플랜 A, B, C, D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를 우리가 취합해야 된다고요. 만주가 독립이 됐을 경우에는 러시아 편에 더 가깝게 갈 가능성이 많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같이 생활하는 곳이고 예. 그래서 한번 미국 쪽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컨택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지도를 볼게요. 자, 모든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나옵니다. 자, 만주가 독립국이 있다 쳐요. 중국이 분할되게 되면은 중국이랑 일단 그것부터 할게요. 분리 안 된 경우부터 얘기할게요. 분리 안 된 경우를 가정을 하게 되면 옛날 명나라 땅처럼 됩니다. 중원이랑 만주처럼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중국은 자원이 있는 점은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만주랑 중원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13억의 인구가 있고 바다라는 해안 요즘 교통 다 뭐가 없냐? 자원만 없어요. 지금도 자원이 있는데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지 자원이 있었거든요. 자원적 다 뺏긴 거예요. 자원만 없게 된다고.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명나라 땅처럼 축소가 됐을 때 중국이 가장 개발하는 지역이 어디가 될까 하는 거예요? 만주. 에? 만주. 시베리아지. 답이 나와있지. 당연히 중국은 시베리아를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시베리아 자원 많잖아요. 러시아는 어디를 개발하고 싶죠? 바다를 통해서 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전쟁, 중국도 1대1로 대한 미련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자원을 찾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시베리아가 제일 좋지. 시베리아에서 자원 흡수는 시베리아 유전지대 많거든요. 저거 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러시아가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 못하는 점이거든요. 돈이 없어요. 중국은 언제고 호시탐탐 개발하고 저거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분열된 상태에서 중러 군사 동맹이 강화된다고요. 언젠가 시베리아가 개발되면 러시아는 돈줄이 시베리아에서 생기니까 러시아는 시베리아에서 돈을 벌면 뭘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저 시베리아를 지켜야 되니까 연해주에다가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함대를 강화시키게 된다고요. 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럼 미국은 죽서 개줄 일이 있습니까? 중국 박살내고 동북아에 패권을 장악하려다가 러시아가 돈 벌어서 극동함대 개발하고 또 러시아가 싸우는데 아이고 그렇지요. 안 되지. 그럼 만주가 독립한다 쳐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만주가 독립되면 만주 저쪽에 있는 나라인데 만주가 저 상태로 있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만주도 먹고 살아야지. 만주가 먹고 살기는 뭐예요? 충격으로 하면 되잖아요. 야, 중국 애들이 야, 나 이 통과 좀 하게 해줘. 나 통과세 많이 줄게. 그거 하면 내가 돈 줄게. 그래 통과. 실컷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통행료 받고 짭짤하잖아요. 왜? 언어가 똑같으니까. 동북삼성이 북경 표준을 쓰지 않습니까? 안 되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또 분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통일되면 뭐예요? 경제교류에 분리의 목적이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격을 못 맞닿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맞닿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류를 못하지. 그러면 만주는 결국 제3국가가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즉 언어 분리도 필요하다니까요. 언어 분리. 그럼 언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떤 언어가 가장 효율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언어가 들어갔을 때 이 동북삼성의 언어를 가장 빨리 한족 언어로 탈피시킬 수 있을까는 거예요. 그게 어느 언어냐예요. 한국어요? 왜요?
많이 살고 있잖아요. 뭐 250만 명밖에 없는데. 어떤 언어가 가장 효율적인가는 거예요. 탈중국화를 시킬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냐예요. 탈중국화가 중요한 거예요. 중국 애들은 이거를 대비하다가 만주를 존나 부탁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주 시켰다고. 현실성이 없어요. 택도 소리인데 어쨌든 중국은 하고 있어요. 저도 한국어라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어 말해봐야 미국 애들은 안 듣는 데니까 상대방에게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득. 뭐냐? 첫 번째, 우리에게는 이 제3의 언어를 가르치는 건 돈이 들면 항상 돈. 경제적 문제를 돈이 들잖아요. 자, 돈이 들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돈을 미국이 내겠어요? 안 내지. 한국은 내겠습니까? 우리 돈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돈을 이미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시죠. 누가 돈 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냈어요. 북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만주에 무지장 생겼죠? 그 교회에서 뭐 합니까? 한국어 가르치죠. 인프라가 다 갖춰졌어요. 세종학당부터 교회에서 다 있어요. 여기 땅만 확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국가 세금 안 들이고 알아서 빠르잖아요. 제일 빠르다는 거잖아요. 한일까지 들었잖아요. 시설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미국 애들이 하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영어부터 파견해야 되고 어음도 다 보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사실 이런 거 하려면요 종비록 신경인 사람이 제일 좋아요. 왜? 그걸 해야 되니까. 미국 애들 월급 주면 어떻게 돼? 근무요금 안 들어 가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죽어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래서 탈레반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종비록 신경까지는 못해요. 기본 인프라 이용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밖에 못해요.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용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른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금방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이 인프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진장 나와야 되더라.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언어 이탈이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김새가 비슷해. 이런 여러 가지 작도. 그리고 조선족이 그때부터 이용이 필요한 거예요. 조선족의 이용의 가치는 그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250만 명의 조선족의 이용 가치는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가장 빨라요. 그렇게 돼서 동화시킬 수 있는 속도는 우리가 제일 효율적이에요. 중국 애들이 일본 애들이 가라고 여진어를 가르치겠다고 백날 시부려봐야 언제 여진어를 할 것이며 영어를 가르치다가 백날 해봐 언제 영어를 배울 것이며 안 된다예요. 그리고 일단 정리하면 행정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행정은 어떻게 볼 거야? 여진어를 행정 볼 수 있어요? 뉴스데스크에서 여진어로 말하면 누가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최소한 한국말을 쓰면 한국말은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야야야 한국말 배워 한국말 배워 취직시켜주면서 쭉쭉쭉 해서 하면 한 10년 지나면서 점점 할 수 있잖아요. 바꿔낼 수 있다니까. 중국의 나라가 사라지게 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동화시켜버리면 된다니까요. 안 되는 놈을 쫓아내면 되고. 네. 가져갈 생각해야 돼요. 강력한 국가가 되면 흡수할 줄 알아야 돼요. 흡수할 줄. 여태까지 우리는 그거를 못했다고요. 강대국은요, 흡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우리나라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주는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 모든 경제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 미국과 금융, 주소, 그 다음 행정 서비스, 기타 등등이 똑같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본은 일본의 공유의 시스템이고 중국은 중국 공유의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만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요. 따라서 한국 시스템이어야만 만주까지가 일사불란하게 미국하고 같은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미국이 말길을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 쓴다. 가장 값싼 인건비와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우리밖에 없다. 그걸 누가 해주냐는 거야. 일본 교주들이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일본 교주는 큰일 나죠. 한국은 괜찮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주 멍청해요. 제가 봤을 때. 안 무서운 나라예요. 지금도 이렇게 키워놓는데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설설 비는 거 봐요. 이런 병신 같은 나라가 만주를 가졌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철대를 내리냐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안 무서운 나라라는 거예요. 네.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요.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도 우리나라 국민적으로 중국을 잡아먹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중국이 중국 잡아먹어요. 뭐 조금 먹잖아요. 네.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바로 동북아의 지정학적 질서를 이용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미국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역사관도 그래서 단일민족사관이 아니에요. 단일민족사관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호주에 사시는 이러한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단 이민자는 우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안 받아들인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민족을 추구하되 우리를 거부한 새끼들을 왜 받아들이냐예요. 그건 안 된다예요.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동안에 살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아니면 나가라요. 동부사태에는 중국인들 한쪽들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요. 하지만 니들이 지금 중국 애들이 차이나타운 인천에 세우는 것처럼 끝까지 중국말 쓰고 중국놈이적 행사놈들은 다 필요 없어요. 다 나가요. 그런 놈들은. 심지어 한국 사람이면서 친일하는 놈들도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요. 그러면 안 되고 충분히 섞여 살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OECD 국가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 저출산 고령화의 예외의 국가예요. 중국이 왜 미국을 못 따라잡게 되느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꺾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잘 산다고 난리를 쳐도 중국의 이민가에 자는 놈은 없어요. 그쵸? 왜? 그 그지같은 나라 가서 뭐하니까. 중국인들도 도망치 못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G7 국가 중에 미국만이 유일하게 이민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라예요. 계속 젊은 인구가 들어오니까 미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안 와요.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776년에 미국이 독립했을 때 인구가 조선의 인구보다도 적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의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 될 동안에 우리는 남북과 합쳐서 7천만이에요. 미국의 인구 증가 속도는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그거는 자연 증가 플러스 외부의 이민 증가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은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정체성을 일치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미국은 그것이 가능했냐예요. 유럽도 이민 잘못 받아들여서 개박살나는 나라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예요. 이민은 받아들이되 정체성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만 성공했어요. 저는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요.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살면요,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살면은 일자리로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여기 왜 왔어요? 왜 잘 살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온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남북통일되고 만족하게 먹어서 잘 살게 되면 외국인들은 개떼같이 몰려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으로 통합시키냐. 그냥 민족국가가 아니니까요. 국민국가예요. 국민으로 통합시키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노하우를 미국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 보면 실패해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미국 같은 폭탄은 없죠. 노예제도 같은 거. 흑인 문제 생겼잖아요. 그런 건 없으니까 우리는 그 미국의 장점과 단점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넘겨서 저출산 고령화를 넘길까가 아니라 이런 여러 문제를 지금 고민해야 되니까요. 그게 없으면 망합니다. 지금 앞으로 성장한 나라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평균 연령이 21살이니까. 앞으로 그런 나라 성장합니다. 유럽 국가는 성장 못해요. 왜? 전부 고령화됐거든요. 고령화됐는데 인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애를 안 낳잖아요.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애 안 낳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젊은 애들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근데 애를 낳게 하려고 하도 애를 안 낳잖아요. 그 문제는 뭐예요? 생활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뭐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김성태처럼 2천만 원 정도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여자들이 보육원에서 일을 하게끔 하라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애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예요. 우리나라에서 강남에 빌딩도 있는데 한 층을 빌려가지고 그 빌딩을 빌려주는 건물주는 그만큼 세금을 면세 혜택 주면 돼요. 네. 정부가 그렇다고 또 거기다 임대료를 주면 세금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고 면세 혜택을 드렸지 차라리. 재정 지출을 아껴야 되니까. 그러면서
보육원을 해야 왔다 갔다 건물에서 퇴근할 때 데리고 가기도 쉽게끔 이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다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건비 아끼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립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인건비 감당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젊은 인력도 그쪽으로 빠져줘야 실업률이 감소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서 일본 쪽으로 일자리를 보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또 실업률을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빨리 대기업도 미국과 관계 좋게 해서 물건 생산하죠. 미국에 있는 중국 시장 뺏어가지고 우리가 물건 생산하고 해서 이것이 한 박자가 맞아서 계속 돌아야 점점 한국 경제가 체질 개선이 되고 30년 정도 지나야 우리가 회복 정상 궤도로 돌아간다고요. 그 중간에 비는 인구 공백을 이민으로 메꾼다예요. 나중에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이민 안 받으면 되지. 일시적인 거예요. 네. 중국화된 고구려 후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민족 정체성 교육을 받는 거다라고 가르치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모든 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좋고 따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 얼마인데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 가는 국가가 되는데 그게 온전히 우리게 되느냐 아니면 개판이 되느냐 우리의 몫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여야 돼요. 단일민주로 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제약과학자들의 고대사적 그 민족사상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현실성이 없다예요. 시리아가 민주당이 되면서요. 어디 한번 시리아까지 한번 우리나라 사람이 살아보아요. 그 살아치냐예요. 호주가 이미 왜 받아들였습니까? 영국 애들이 원중이 싹 다 죽이고 한번 100일끼리 살아보니까 인구가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뭐 아니에요. 막 개판되기 시작하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리를 하세요. 그럴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리를 합니다. 이런 문제 안 하면 나중에 동물상 생사하면 그냥 영원한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역사학과 사람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승만 했지, 박정희 했지, 뭐 이런 거 하는 게 역사 찾기가 아니니까. 네? 얘는 지금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역사 찾기야. 네? 현실적인 역사 찾기를 해야죠. 진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미국에 의해서 강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은 급하고 중국을 쪼개고 싶거든요. 우리가 안 하면 우리도 강제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냥 장기판의 말처럼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돼서 누리니까. 냉전 시대 때 우리가 그 냉전을 이용해서 우리 누렸잖아요. 그런데 경제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리라는 거예요. 냉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희생이야. 그게 좌파적 사고방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희생을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용해서 이득을 얻었죠. 경제적 이득을.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